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학회사 강지영입니다. 이 그림책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고요. 이 탄생 배경을 이야기 드리자면 2024년 어린이 미술관 전시 다섯 발자국 숲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섯 발자국 숲은 과천에서 열렸던 전시고요. 자연 속 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좀 현대미술을 감각하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으면 해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처음에 제목도 정해지지 않은 채 큰 타이틀인 숲이라는 주제만 띄웠을 때 전시를 앞두고 2달 전에 사실 작가님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저희 전시는 다섯 발자국 숲이 사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아이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전시를 경험하고 다섯 번째는 각자의 숲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었는데요. 전시 구성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첫 번째 섹션에 선생님께서 크게 세로로 쓰여진 이승연이라는 이쪽 라인이 윈도우가 있던 라인입니다. 거기와 저희가 단차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어린이 미술 공간이. 계단 내려가는 섹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모빌 설치하시는 걸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전체 전경이었고요. 선생님 작업은 미술관 건물 밖에서부터 윈도우를 통해서 버섯 캐릭터들을 만나요. 선생님 하나하나 상상력을 부여하셔서 이름도 짓고 그 아이들의 습성 이런 것들이 그림책 속에 모두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버섯을 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린 버섯이 될지 몰라,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이게 저 16개 캐릭터들이 창문에 하나하나씩 다 붙어 있고요. 걔들을 납작하게 모아서 이게 가장 작은 스케일의 당시 저기 모빌로 설치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인데, 햇빛이 들어오면 균사체 버섯들 사이로 빛이 비치는 것들이 어린이 미술관 바닥에서 관찰이 되고, 그리고 조명이 비치면 선생님 작품은 아래에서 아이들이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자까지가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숲의 마음이라는 작업이 이 가장 작은 작품부터 아주 거대한 모빌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숲의 마음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전시하는 기간 내내 숲의 마음을 떠올리며 삼각불 전개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보는 숲의 마음 워크숍도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어린이 미술관 안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재료를 달리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이 2장만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연 작가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드로잉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이나 뭐 해외 레지던시를 다니면서 얻었던 이제 그런 영감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공간이나 뭐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바뀌어 갔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황금문방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판화가 되고 책이 되고 뭐 영상이 되고 설치가 되고, 또 이제 워크숍을 통해 또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또 숲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지영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다섯 발자국 숲 전시를 참여하면서 이제 황금곰팡이라는 그림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제 띠지와 이제 안에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록노트와 이제 책 자체 이렇게 3가지가 세트로 이루어진 구성이었고, 총 16개의 버섯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버섯들은 이제 처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시에 그 설치 작업 퍼미션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리창에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단순하고 뭔가 컷 아웃되는 드로잉 이미지로 유리창에 설치가 돼서 그림자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었고,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미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색도 들어가고 조금 더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볼로냐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야심찬 마음을 먹고 이제 신청을 해서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그 어메이징 북쉘프 지속 가능성 부분이라는 곳에 선정이 돼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모두 기뻐했었고요. 또 너무나 또 감사하게 마침 이제 브라질에서 COP30 기후변화 회의가 생기면서 이제 이 책이 소개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브라질에서도 출간이 되었고 이 책 출간과 연관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다시 황금곰팡이가 다시 다른 포맷으로 바뀌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어는 이제 내지는 똑같고 약간 폰트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제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표지 역시 약간 한국판은 이제 약간 이렇게 나왔다면 브라질은 좀 더 숲 이미지가 강하게 이제 이렇게 초록색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또 이제 볼로냐에서 이제 작년에 그 지속 가능성 부분에 선정된 책들은 올해 UN 본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전시가 3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이미지는 아까 강지영 쌤이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되었었고요. 이제 굉장히 컬러가 쨍하게 돼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은 시선을 이렇게 끌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문구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버섯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조금 위트 있게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커먼워즈라는 미디어 이제 제작하시는 팀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제 참여자들이 버섯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버섯을 고르고 버섯을 이어 그리고 그 글을 이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그때 전시 공간에 그 화면에도 같이 이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함께 참여자들과 숲을 만드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같이 전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미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책을 이제 전시를 오픈하고 이제 멕시코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와하카에서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 뚫레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00살 된 나무인데 그게 이제 뭔가 하나의 나무이면서 커다란 숲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그때 그림책을 이제 만드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림책으로 형태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버섯 나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뭔가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장면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뚫레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리놀륨 파나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16개의 버섯들을 다 중간중간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나무이자 숲을 만들었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좀 나무가 이렇게 뒤집어 있죠. 그래서 이제 2점을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숲이자 나무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상상한 숲은 사실 이렇게 뒤집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면 숲은 굉장히 좀 아름답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거는 제 생각에 항상 좀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 이제 아슬아슬한 포인트로 이렇게 서 있는 숲을 상상을 해서 이 2가지를 시리즈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이 돌 같은 거는 사실 무덤이에요. 그래서 버섯이 이제 죽음을 딛고 새 생명을 피어나는 것처럼 저도 이 전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아랫부분이 이제 무덤을 상징하는데 돌무덤을 상징하는데 그 무덤에서 뭔가 되게 아름답고 거대한 숲이 이제 탄생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한 15개 정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 미술관에서 워크숍 할 때도 아이들이 이제 버섯과 함께 동물들도 찾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라질로 이제 가게 돼서 처음에 그 유리창에 설치된 이미지가 이제 파나로 제작이 돼서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파울리스타 거리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 테헤란로 같은 거리에 있는 이제 미디어 월인데 브라질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상영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이미지를 이제 공간으로 가지고 나와서 철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철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매체이기도 하고 제 드로잉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입체로 만들 때 잘라질 수 있는 형태, 모든 선이 다 이어진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뭔가 조각 형태로 이렇게 떼어내기 쉬운 이제 형태로 이제 의도적으로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철로 제작해서 버섯을 이제 입체 형식으로 공간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역시 이거는 이제 나무, 죽은 나무나 아니면은 이제 굴피 껍질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 버려진 그런 나무 껍질들을 구해서 이제 바닥 받침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 역시 약간 죽음을 딛고 피어나는 이제 새로운 그런 버섯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설치가 다시 되면서 이제 그 식물과 함께 정원 형식으로 이제 숲처럼 더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철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이제 이 작품에도 같이 물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이제 어린이들이 항상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물을 수시로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이었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전시를 하면서 이제 식물도 자라고 철도 서서히 이제 빨갛게 부식이 되는 과정을 함께 관람하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햇살이 엄청 세다 보니까 여기가 통창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정말 버섯처럼 작품을 찾아야 될 정도로 숲이 많이 자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식물 사이에 진짜 버섯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처음과 마지막에 많이 달라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신나게 물을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황금곰팡이 이 숲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체 숲의 모습에서 이제 발전된 작품으로 흐르는 숲이라고 돼서 같이 연동돼서 이제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약간 균사체랑 연결되기도 하고 숲의 뿌리가 저는 되게 강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물 뿌리 균사체의 흐름 같은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설치 형식으로 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던 이미지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부 파나로 제작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그냥 파나로 찍었던 2D상의 그 이미지를 이제 공간으로 갖고 와서 좀 더 숲처럼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거 역시 이제 바닥을 이렇게 죽은 나무 껍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복제성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를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초록 색깔로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색으로 2가지 색깔로 찍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이제 뭔가 순환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이제 갈색은 뭐 퇴적되고 사라지는, 쌓이는 이제 이런 거를 떠올려서 2가지 색을 이제 교차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뭔가 계속 순환되는 버섯의 시간, 이제 뭐 숲의 시간을 이제 얘기하려고 설치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자세히 보면 지금 미술책방 입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색으로 스티치를 하고 그 실을 밖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뭔가 버섯이 균사체이기도 하고 하나하나 이제 복제성이 가진 파나 작품에 이제 뭔가의 다른 변주를 준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제 균사체의 버섯이 실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숲의 마음, 돌아오는 지피라고 이제 앞에 이 삼각형이 지금 책을 보시면 앞과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초록색깔 패턴들이 나와요. 이제 그 패턴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숲의 시작을 알리는 이끼, 그 다음에 버섯을 굉장히 자세히 바라봤을 때 이끼 균사체를 자세히 바라봤을 때 문양을 되게 추상화해서 그린 건데요. 이 패턴들을 모아서 삼각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각 피라미드가 예전부터 뭔가 굉장히 완벽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피라미드라는 형태가.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뒤집어서 이 뾰족한 이 면이 뭔가 숲의 마음, 숲의 코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치 작업을 그때 어린이미술관 전시 때 했었고요. 그다음 윗부분도 똑같이 이제 백색 줄을 연결해서 빈 공간으로 남겨놔서 이제 관람객들이 숲의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작업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목이 조금 더 이제 바뀌어서 이제 숲의 마음에서 숲의 마음은 아래로 자란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발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숲의 마음을 항상
항상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슬아슬한 마음이 뭔가 숲은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뭔가 마음은 안으로 거꾸로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코어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삼각부를 점점 작게 해서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게 이제 구상을 했었고, 또 매체를 이제 나무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올수록 철로 바꿨어요. 그래서 뭔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무거워지고 단단해지지만 또 동시에 이제 부식을 시켜서 이제 윗부분은 조금 이제 철의 느낌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새빨갛게 부식을 이제 의도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 달려 있는 거는 굉장히 새빨개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엑기스만 딱 남은 숲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거를 했을 때 사실 가장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슬아슬하지만 딱 이어서 이제 하나로 이어지게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마음을 되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연결 부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고, 여기 있던 문양 역시 이제 책에 등장하는 앞과 뒤를 장식하는 이끼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을 이제 했는데요. 그 워크숍도 또한 이제 이미지의 번역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책에서 작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같이 이 작품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숲이 계속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 했던 워크숍은 작년 이제 그 서울관에서 이제 새기면서 자라는 숲이라고 해서 이 황금곰팡이 필사를 이제 전시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필사와 함께 이제 파나 워크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저는 필사와 이제 판각을 하는 파나의 행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사도 누군가의 글을 따라 쓰지만 내가 이거를 따라 쓰면서 뭔가 자기의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나 역시도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판각하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고 자르고 찍는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때 이제 황금곰팡이 책에 나와 있는 버섯 나무를 베이스로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숲을 만들고,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제 필사 문구를 써서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계속 전시 기간 동안 숲이 계속 함께 늘어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미술관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스티커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다란 이제 롤링 페이퍼에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이제 숲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고요. 롤링 페이퍼였기 때문에 길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히우라고 하는 이제 6살 된 어린아이와 함께 했던 워크숍인데, 이제 숲을 함께 확장해가는 라이브 드로잉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숲의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뭔가 흐르는 숲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치한 것도 있었고, 이제 뭔가 흘러내려오는 뭐 숲, 강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아이가 그 그림을 받아서 이제 아랫부분에 뭐 버섯도 그리고 뭐 텍스트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이 친구와 함께 라이브로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황금곰팡이 이미지 버섯이라는 처음에 설치 미술에서 시작했던 이미지가 이제 계속 변주가 되면서 철로도 되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되고 공간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다른 모습, 나무로 뭐 다른 약간 비슷한 형태로 발전이 되는 이런 약간 다양한 매체의 이동, 또 이야기의 이동에 관해 이제 책을 통해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황금곰팡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수평선 속으로라는 저희 3번째 그림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 역시 원래 시작점은 영상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이 다시 판화가 되고 또 이게 뭐 타피스트리 작업이 되고 계속 그렇게 변주를 하다가 결국에 책으로 이제 합쳐지게 모여지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야기는 제가 미스테리하게 조금만 드리고 책은 좀 더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게 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제가 포르투갈 그 호카곳이라고 유럽 대륙의 끝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한 달
1달간 머물면서 정말 매일매일 바다를 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평선만 바라보다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 영상에 있었던 텍스트가 이제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이 다시 또 그 약간 가로로 긴 뭐 타피스트리가 됐다가 다시 또 판화가 됐다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뭔가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의 이야기를 책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하나의 형태로 저는 제 작업이 뭔가 그림을 그리면 그거 하나로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다양한 매체들을 써도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커다란 저의 세계의 이야기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저는 그때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림들이 이제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딱 완성이 된다기보다 이제 그 다른 환경과 매체 속에서 계속 번역되고 또 뭐 변형되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텍스트만 번역이 되고 이미지는 번역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지도 역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의 과정을 이제 황금곰팡이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